그 AMD도 움직였고 많이 올랐죠. 맞아요. ASM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 예. 우리 수학개미들이 많이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속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세비에스 ETF. 예. 네. 그것도 수익 엄청났죠. 네. 그러면은 2차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반도체를 좀 유망 섹터로 한국에서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2차전지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2차 전지는 쉽진 않죠. 당분간은. 예.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업종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업종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또 그 다음에 뭐 중국산이 있다, 한국산이 최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가가 빠진 게 중요하잖아요. 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수급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 2차 전지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면 수급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파는 사람이 많고 사는 사람이 적고 그 다음에 기존의 2차 전지를 샀던 사람들도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수급 문제로 주가가 반등하기가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관심하고 실적이, 주가는 원래 관심과 실적으로 움직이는데 관심만 가지고 움직일 때가 이제 그 태동이고 실적하고 관심이 같이 움직일 때가 성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으로 가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너한테 돈을 많이 쏟아줬으니까 그럼 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럼 실적을 이제 보여줘라. 이거 이제 이제 시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이제 좀 빠지고 있는데 옥석가리가 이제 분명히 나올 겁니다. 모든 주식이 다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도체도 예전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살아나서 거기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그 삼성 SDI로부터 거의 40조 원 넘는 뭐 수주를 계약을 했다 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그 주식만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그것도 약발이 크게 먹히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막 빠바방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걸까요? 수급이죠. 사람들이 지켜보겠다. 가격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주가 계속 떨어지면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죠. 옛날에 떨어질 때 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떨어질 때 이거 조금 이따 더 생각해보고 어차피 내가 살 건데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심리가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 심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좀 흩어져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벌써 예전에 오래전에 사셨던 분들은 벌써 상당수가 많이 매도하셨죠. 근데 상단에 사신 분들이 지금 아직도 갖고 계신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저는 뭐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차 전지 주식들 가운데서 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나마 좀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옥석가리기가 이루어질 텐데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나아 보이시는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 주들을 보셔야 된다. 네. 예. 그들이 살아남아야지 밑에 있는 쪼무라기도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이 세 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밑에 막 소재, 양극재 그거는 이제 얘네들이 살아나야지 걔네들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많이 차별화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얘네들도 살아나려면은 그 가장 근본적으로는 전방 산업이 전기차잖아요. 네. 그게 팔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팔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이 팔리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몇 년 안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2025년에 전기차 대중화가 이제 그때가 시기라고 했는데 지금 26년, 27년 자꾸만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이제 바뀌긴 바뀌는데 이게 좀 딜레이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갖던 그 시기가 좀 미뤄지고 있다 보셔야 되겠죠. 근데 가긴 가죠. 이쪽은 가죠. 그럼 테슬라를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테슬라는 그럼 투자를 미국 주식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여윳돈이 있으면 테슬라 아니면 다른 것도 있잖아요. 빅테크 많잖아요. 네.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아 보이세요? 테슬라가 좀 먼저 가줘야 네. 차도 팔리고 네.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이렇게 수혜를 입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100이 있으면 100%, 네. 100, 그러니까 예를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다 투자하냐? 네, 아니면은 다른 빅테크에 투자하냐?
저는 테슬라를 좀 좋게 보는 편에 속하거든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테슬라는 뭐 사람마다 비중 그 관심이 다르는데 하나 정도 넣는 방법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변동성 이제 많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전에 막 이렇게 요동쳤잖아요. 근데 요즘에 한마디 해가지고 주가가 빠진 건 있지만 그때 이제 전기차 수요 때문에 그 정부의 이제 그 한마디 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때 외에 지금 그 우리 트위터 이름 바뀐 X 있잖아요. 네. 그 파산 소식도 있고 그다음에 애플이나 뭐 다 광고 다 끊었잖아요. 그럼에도 옛날 같았으면 주가가 폭락했을 텐데 주가가 폭락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테슬라를 보는 관점이 이제는 안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그 지분이 예전에 일론 머스크 지분이 30%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걔네들이 갖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워낙 얘네는 자금을 갖고 온 애들잖아요. 자금을 그냥 앉아서 자금을 부어주는 애들이잖아요. 우리처럼 돈 없으면 어디 가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IPO거나 아니면 유상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분이 줄어드니까 얘가 안정화되면서 주가가 한결 이게 변동성이 확 줄어든 거지. 한 몇 개월 사이에. 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런 일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하실 때 우려가 되는 게 변동성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셔서 못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거는 이제 좀 많이 시작됐고 이제는 실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지금은 좀 더디고 있지만 그래도 얘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최선봉에 섰을 거고 그다음 전국도 전기차 잘 팔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세라고 봐야 돼요. 중국 시장에서도 중국 애들도 뭐 BYD 이런 데 전기차 뭐 싼 전기차도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다 간다 봐야죠. 그래서 좀 비중을 떠나서 테슬라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빅7에 있잖아요. 예.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애플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테슬라 팬들이 얘기하는 거죠. 네. 테슬라 팬들이 반드시 넘어갈 수 있는 거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넘어가면 좋죠. 예, 넘어가면 정말 이제 또 그 산업 그 뭐랄까 산업 자체가 확 올라가는 거죠. 예, 확 올라가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우리 IT 4차 산업이 더 융성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진짜 이게 주가가 확실히 좀 횡보가 오랫동안 좀 되고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고점에서 그래도 50% 빠진 상태로 지금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좀 생각이 여러 가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테슬라요? 네, 테슬라. 다른 것들은 잘 가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진짜 그 소비자가 사줘야 되면 왜냐면 비싸잖아요. 차가. 나머지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거 상관없는 회사들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빅테크 중에 안동훈 대표님이 보실 때 제일 좋은 경우는 뭐세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좋아요. 뭐 다 좋습니다. 어느 하나 그 이쁘지 않은 거 없습니다. 다 이쁩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 주식 중에 빅테크 외에는 안 보세요? 다른 거는? 아니 보죠. 우리가 이제 워런 버핏이 많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빅테크 말고 이제 해자가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뉴욕 증권거래소 보면 해자가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그 흔한 뭐 펩시, 맥도날드, 코스트코 이런 거 보셔도 되죠. 코스트코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예, 주가 상승률은 어마어마합니다. 맥도날드도 성장주보다는 덜하지만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뭐냐면 그 뭐죠? 비만 치료제, 당뇨 그것도 어마어마. 거기 헬스케어 시장에 엔비디아라고 하는 게 이제 릴라이닐리라고 들어보시죠.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시총 1위죠. 뭐 뉴욕 거래소에서. 저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으세요. 뭐냐면 지금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경기가 이제 둔화 장세로 가는데 사실 이제 투자님들이 그 유동성 장세에서 돈 버신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그 기회에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유동성 장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까 이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좀 주식 투자에 대한 근력을 좀 키우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한
사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또 아직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보고 0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비트코인 안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왜냐면 안 한 이유가 그 시장을 제가 이제 아직 그러니까 이제 매매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못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시장은 하나의 또 다른 시장으로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게 뭐 요즘에 많이 느끼죠. 예.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라져야 되거든요. 네. 늘 그랬듯이 이렇게 거품처럼 이렇게 신기루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오늘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어디서 유명한 회장이 비트코인 가지고 막 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게 하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세계 금융 최고 수장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뭔가 자기네들이 뭐 캥긴 게 있겠죠. 자기 못 사가지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으로서 점점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거고 역시 비트코인도 그쪽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많이 옥석가리고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갈 거 나가고 없어질 거 없애고 또 이건 사기다 아니다 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옥석가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좀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그냥 미국 주식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30%는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주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주식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굳이 뭐 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반도체가 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뉴욕 거래소 요즘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이제 안 좋으면은 또 갈 수 있는 업종이 뭐냐면 헬스케어하고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어떤 기업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친근한 기업들 그렇죠. 코카콜라는 수익이 너무 낮아서 안 하지 마시고 예, 친근한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예. 네. 그럼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ETF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 발표한 게 있어요. 발표한 게 뭐냐면 서울 아파트 값에 대한 연평균 수익률을 지금 발표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35년 동안에 연 6.7%라고 나오더라고요. 35년이니까 이제 1988 그때였잖아요. 그럼 집값이 얼마 올랐냐면 집값이 사실 올라간 거는 10년, 20년 사이에 급등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35년 동안 6.7% 연 6.7%로 계산해 보니까 집값이 자기 원금 빼고 10배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배, 예, 원금까지 팔도 10배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니까 그러니까 평균 값이잖아요. 그건 지수니까 평균 값이니까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는데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코스피하고도 비교하게 된다면 과거에 88년도 35년 전이니까 뭐 삼성전자, 삼성화재 뭐 이런 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10년 전의 부동산 가격하고 지금의 코스피 가격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서 반등한 거 말고 10년 전하고 10년 후의 그 가격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반등한 거 말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 있잖아요. 비교해 보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원금 대비 원금 빼고 한다면 100% 수익률이고 10년 동안 6.7% 돌리니까 사실 그거 맞잖아요. 그죠? 10년 전에 물론 이제 더 빠진 적이 있었지만 그거 빼고 근데 코스피는 얼마 올랐냐면 20%밖에 안 올랐어요. 여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부동산이 좋다, 주식이 좋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식을 하셨지만 선택을 또 주식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특히 펀드, ETF 하신 분은 절대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전립식 펀드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변액 같은 거 있잖아요. 20%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펀드를 했다. 그러니까 개별 주식 말고요. 그 펀드를 했을 때.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 예금 때문에 한 거잖아요. 예금이 연 3% 잡으면 단위로 가게 되면 30% 수익률입니다. 10년. 그러면 주식보다 못 한다는 거죠. 예금이 낮다는 거죠. 그럼 물가를 해보더라도 물가는 복리로 가거든요. 연 3% 작게 잡아도 그러면 얘가 35%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실어가지고 예금만 하고 주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힘든 거지. 이 본질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성장률도 따지고 낮고 그 다음에 딱 봐도 변변치 않은 산업 구조잖아요. 걔네들 주식이 얼마 오르는지 아세요? 네. 50% 올랐어요. 네. 일본은 어떨까였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100% 올랐어요. 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해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이 대목이고, 물론 미국을 하게 된다 보면 미국이 다우야 200%, S&P는 300%, 나스닥은 600%, 지금 원금 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와.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본질인 거죠. 네. 한국에서는 주식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거죠.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룸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시총이 50%, 전 세계 50% 장악하니까 계속 부어서도 계속 올라가고, 일본 같은 경우 한 6% 되거든요. 변변치 않은데도 6%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니 1.8%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보다 우리나라 기업들 좋은 기업들 많은데. 그러니까요. 돈을 부어줄 수 있는 룸이 커요.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한 4%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우리나라보다 변변치 않은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되지 않은 이상은 장기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중장기 투자가 많이 해보신 분들의 그 말에 저도 동의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장기 투자가 어렵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저도 안 그럴 거야. 근데 지금은 많이 동의합니다. 약간 그런 뭐 약간 청년 실업 문제나 그 대학교 막 그 인서울 그런 거에 막 너무 몰두할 때 보통 전문가분들이 그러잖아요. 세계를 향해 나가면 안에서 아웅바둥 하지 말라고. 그리고 대학교도 서울대 갈 정도의 노력이면 하버드 간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세계로 눈을 돌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능력. 맞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 또 그러면 왜 시장이 작은 것도 있지만 이제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못 바꿔요. 저는 개인적으로 못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주주 지분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는 그 중견기업들 이상 보면은 한 기업들 우리가 그 창업주라고 하죠. 그들 관계인 지분이 평균 48%에서 50%랍니다. 그럼 그들이 가업 승계를 한다 그러면 주가를 올리지 않겠죠. 그러면 가업 승계를 딱 시스템 끝났어. 그러면 상속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주가 못 올려요. 그러면 주가 안 올리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일부의 기업들만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가 올랐다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 자기네들 돈 필요하면 주가 올리고 그다음에 딱 다시 제대로 원위치시키고 이게 한국 시장의 본질인 거죠. 네, 대표님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님들한테 아까 이제 그 건강하게 금융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산 증식에도 건강하게 식사는 미국 주식 하시고 한국 주식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이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해서 그 투자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다. 그 우리나라는 지수를 사면 안 되겠네요. 진짜 기업을 사야 되는 거지. 그게 훨씬 낫고요. 기업을 사셔도 취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이즈 스톡의 안동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